안녕하세요. 우리가 떠올리는 싱가포르는 늘 같은 이미지입니다. 밤이 되어도 꺼지지 않는 네온, 깨끗한 거리, 완벽한 치안, 아시아 금융허브, 부자들이 모이는 도시 국가. 겉으로 보면 거의 완성형처럼 보이죠. 그런데 요즘 싱가포르 한복판에서 전혀 다른 문장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긴 사람이 살 곳이 아니다. 숨이 막힌다. 버티면 버틸수록 내가 사라진다. 오늘은 그 괴리를 정면으로 보겠습니다. 싱가포르가 어떻게 부자들의 놀이터가 되면서 동시에 시민들이 탈출을 꿈꾸는 도시가 되어가는지, 생활비, 인구 구조 지정학이라는 세 축으로 파헤쳐 보죠. 먼저 가장 피부로 와 닿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집입니다. 싱가포르는 원래도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상승은 비싸다 수준이 아닙니다. 평범한 가족이 살 만한 집의 임대료가 사람을 도시 밖으로 밀어내는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문제는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 내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감각이 퍼진다는 겁니다. 월급날 통장을 보면 인생이 통째로 집주인 계좌로 빨려 들어갑니다. 먹고 이동하고 최소한의 생활만 해도 남는 게 없습니다. 명문대를 나오고 글로벌 기업에 들어가도 이게 대체 무슨 의미냐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역설적이게도 답은 싱가포르가 그토록 원하던 것. 글로벌 자본입니다. 불안정해진 지역에서 빠져나온 돈이 안전한 피난처를 찾을 때 싱가포르는 가장 먼저 선택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생산적인 투자로 흐르기보다 부동산으로 몰렸습니다. 부유층이 고급 주택을 상품 고르듯 쓸어 담으면 그 거래 한 번이 도시 전체 가격표를 다시 씁니다. 고급 주택이 올라가면 일반 주택도 따라 오르고 임대료는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거기다 오늘이 제일 싸다는 공포 심리가 붙습니다. 사람들은 더 비싸지기 전에 계약을 서두르고 시장은 불안을 먹고 더 뜁니다. 이렇게 싱가포르는 부자들에게는 완벽한 자산 요새가 되었지만 평범한 시민에게는 거주 자체가 벌금 같은 도시가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압박은 집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동, 자동차입니다. 싱가포르는 차량을 강하게 통제합니다. 차를 사려면 먼저 차를 가질 자격부터 돈 주고 사야 합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사실상 계급 증명서가 됩니다. 돈이 넘치는 사람에게는 그저 비용 항목 하나가 늘어난 것뿐이지만 중산층과 서민에게는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차를 포기하고 지하철과 버스에 의존하거나 더 멀리 밀려나 더 긴 통근을 감수해야 합니다. 도심에는 슈퍼카가 흐르고 정류장에는 줄이 길어집니다. 이 도시에선 이동조차 계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집니다. 식사입니다. 싱가포르의 상징인 호커센터. 원래는 서민과 직장인이 저렴하게 한 끼를 해결하던 공간이었죠. 그런데 원자재, 임대료, 인건비가 동시에 오르면서 이것마저 싸게 먹는 곳이 아니라 가격표를 계산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끼를 먹기 전에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건 물가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문제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유의 일부를 포기하면서까지 이 고효율 시스템을 받아들였는데 대가로 돌아오는 건 정말 충분한가? 여기서부터는 더 깊은 균열이 나옵니다. 사람 문제입니다. 인구 구조입니다. 싱가포르는 도시 국가입니다. 인구가 작고 시장도 작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출산이 무너지면 타격은 상상 이상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오래전부터 사람을 수입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고급 인력은 금융과 IT로, 중저임금 노동은 건설과 서비스업으로, 부족한 자리를 외국인 인력으로 채우는 구조. 이 모델은 오랫동안 잘 굴러갔습니다. 하지만 외부 충격이 오자 엔진이 삐걱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빠져나가면 인력 공백이 생깁니다. 인력 공백이 생기면 인건비가 오릅니다. 인건비가 오르면 가격이 오릅니다. 가격이 오르면 생활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내부에서는 이런 감정이 커집니다.
외국인이 너무 많다. 내 일자리가 위협받는다. 외부에서 온 부자들이 집값을 올려놨다. 생활비 폭등과 일자리 불안이 겹치면서 외국인에 대한 반감은 정치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규제를 강화하면 인력이 더 빠져나가고 서비스와 건설이 더 흔들리고 생활비는 더 오르고 내수는 더 쪼그라듭니다. 사람을 막자니 경제가 멈추고 받자니 분노가 쌓이는 구조적 진퇴양난입니다. 이제 바깥을 보겠습니다. 싱가포르를 돈이 되게 만든 가장 큰 축, 지정학입니다. 싱가포르는 위치 자체가 돈이었습니다. 해상 물류가 지나는 핵심 길목. 그 길목을 장악하면 앉아서도 돈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축복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체 루트가 논의되는 순간부터 대체 불가능이라는 신화는 약해집니다. 주변 국가들이 성장하고 기업은 계산을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본사는 싱가포르에 2대, 공장과 운영은 굳이 비싼 싱가포르에 둘 필요가 있을까? 이 질문이 퍼지면 양질의 일자리부터 빠져나갑니다. 도시는 더 부동산과 금융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시민의 삶을 더 압박합니다. 여기에 미중 갈등이 겹칩니다. 싱가포르는 오랫동안 양쪽을 모두 활용하는 균형 외교로 생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구조화되면 모환 중립은 점점 비싸집니다. 한쪽으로 기울면 다른 쪽의 비용이 따라옵니다. 결국 지금 싱가포르는 세 개의 축이 동시에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생활비가 시민을 밀어내고 인구 엔진이 불안해지고 지정학적 프리미엄이 경쟁과 압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국가가 약속한 번영의 열매가 국민의 일상으로 흐르지 못하는 순간 완벽해 보이던 시스템은 서서히 붕괴한다. 싱가포르가 불편한 이유는 남의 나라 이야기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인적인 주거비, 낮은 출산, 이민과 노동력 갈등, 자본시장과 실물 경제의 괴리. 싱가포르는 그 문제를 더 극단적인 형태로 먼저 보여주는 고해상도 예고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싱가포르는 방향을 틀어 또 다른 기적을 만들까요? 아니면 지금의 구조적 한계를 넘지 못하고 천천히 균열로 무너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도시는, 우리의 사회는 이 길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